집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숙지하셔가지고 좋은 집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비치님, 제가 집을 알아보려고 손품을 팔아보니까 집 가기 전에도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나중에 호갱이 되지 않게 집 보러 가기 전에 체크할 부분들 오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손품 팔 때 입지 같은 거 많이 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그런 거 보고 어떤 아파트를 하나 딱 정했을 때 그때 그냥 바로 집을 보러 가기에는 뭔가 좀 찜찜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집 보러 가기 전에 진짜 이거는 정말 꼭 체크하고 가야 된다. 그런 사항들을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단 사진을 미리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들어가면 부동산에서 그 실내 구조 같은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올려놔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현장 가서 이제 집 보면서 구조도 파악하고 하긴 하잖아요. 근데 미리 그거를 걸러낼 수 있죠. 내가 구조나 이런 거 보면서 아 여기가 조금 나는 좋은 것 같아. 이게 미리미리 매물을 보면서 구조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걸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특히 소형 같은 경우는요. 방 개수가 되게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이제 상담할 때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20평이고 25평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모르고 갔을 때는 아 같은 소형이니까 뭐 별 차이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더라고요. 그 제가 그때 뭘 했냐면 구조 사진 같은 걸 먼저 봤거든요. 봤더니 20평은 방이 2개예요. 근데 25평은 방이 3개예요. 그러면 이게 수요의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요. 웬만하면 사람들은 방이 3개인 걸 좋아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조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 특히 우리가 구치구 산다 했을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복도식인가 계단식인가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복도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도가 있고 집이 이렇게 여러 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사생활 침해를 좀 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한쪽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풍이 안 돼요. 그쵸? 이게 양쪽이 열려 있어야 통풍이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구축이라도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걸 선호해요. 보통 계단식이라 했을 때는 한 2집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양쪽이 창문이 트여 있어가지고 환기가 되게 잘 됩니다. 그쵸? 그래서 집을 볼 때 미리 여기가 복도식인가 계단식인가 그걸 좀 참고할 수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난방 같은 경우에 여기가 중앙 뭐 집중식 난방인가 지역 난방인가 이것도 중요해요. 보통은 지역 난방 같은 경우에 이 난방비가 저렴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좀 체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그렇게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등기부 등본이에요. 근데 등기부 등본을 사실 잘 안 보는 경우도 많고 어떤 분들은 그냥 부동산 가가지고 소장님이 떼주면 그때 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내가 미리미리 등기부 등본 체크하는 게 좋아요. 등기부 등본은 되게 쉽게 우리가 뗄 수 있어요. 아파트 명의랑 동호수만 알면 그냥 우리가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해서 가시면요. 그냥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럼 출력해서 아, 이 집이 혹시 좀 문제가 있는가? 혹시나 좀 대출이 좀 많은가? 그걸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 등본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요. 이게 표제부가 있고 갑구 있고 을구가 있어요. 근데 갑구 부분에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을구 부분에는 소유권 이외의 부분 보통은 대출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 등기부 등본을 봤는데 만약에 가등기 뭐 가압류 뭔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웬만하면 그런 집은 거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일부 부분에 보면 확실하게 뭐 대출이 얼마 있다고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계약할 때 특이하게 넣어요. 이 매도자의 이 뭐 대출은 잔금일날 상환한다라는 내용을 보통 넣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등기부 등본을 봤는데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집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런 집은 세입자가 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매물을 올린 부동산에 연락하셔가지고 여기 세입자가 있는지 언제까지 이분이 뭐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혹시 갱신권을 썼는지 그런 사항 파악하시고 이제 만약 그 물건을 계약하게 되실 때는 그 임대차 계약서 확실하게 그렇게 확인하시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좀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으면요. 실제 주민들이 남긴 후기 같은 것들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호갱노노 사이트 가면 이야기라는 탭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거나 아니면 맘카페 아니면 지역
카페 같은 데 좀 가입해서 많이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데이터 같은 것들은 좀 수치화로 돼 있잖아요. 근데 뭔가 조금 실제 사는 사람들의 느끼는 점, 그런 뭐 장점과 단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데이터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거는 내가 거기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지만 그게 없다 했을 때는 그 후기들, 실제 사는 사람들 후기 같은 것들을 보면 잘 파악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아파트 인근에 있는 뭐 부동산 소장님, 그런 분들에게 좀 물어보면 좀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귀찮긴 하지만 저는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지도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아파트를. 그러면 여기가 조금 비역세권이라 했을 때는 아 여기 사는 사람들은 만약에 지하철을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할까 뭐 그런 거는 내가 거기 안 살아보는 이상은 사실 잘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최근에 제가 그 구로구에 보면 고척동이 있어요. 여기가 좀 그래도 학군도 좀 괜찮은 동네고 아이 키우기 좀 괜찮은 동네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조금 단점이 역과의 거리가 좀 멀더라고요. 아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하철을 이용하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현장 소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거기는 이제 2호선 양천구청역이랑 그래도 좀 인접해 있어요. 여기가 도보로 한 13분 걸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걸어서 그 역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버스, 아파트 앞에서 버스를 타고요. 신도림역으로 간대요. 그 신도림역에 보면 거기가 이제 1호선, 2호선 두 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이제 지하철 이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는 뭘 체크하냐면 층간소음 같은 건 사실 내가 살아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후기들 같은 경우에 보면 층간소음이 여기가 조금 심하다, 안 심하다 그런 것들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소음 같은 것도 보면 사실 거기 현장 가봐야지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리 가보기 전에 뭐 비행기 소음 같은 게 있는지 어느 정도로 심한지도 우리가 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최근에 그 마곡에 제 PD님하고 임장 갔잖아요. 갔을 때 여기가 공항이 가까우니까 당연히 비행기 소음이 심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임장하면서 전혀 그걸 못 느꼈거든요. 봤더니 그 비행기가 지나가는 그 노선, 맞죠? 라인이 아니었어요. 그쵸?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내가 직접 가보거나 가보지 않았을 때는 후기를 읽어보거나 그러면 좀 체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기 같은 거 보면 이 소음이 창문을 닫았을 때 어느 정도인지 열었을 때 어느 정도인지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차장 같은 경우도 얘가 주차하기가 조금 괜찮은지 불편한지 그런 것들도 많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100% 우리가 정답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고 나중에 부동산에 방문하시게 되잖아요. 그때 좀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이런 질문들, 내가 물어봐야 되는 질문들 숙지하시고 가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가 좀 대출이 먼저 가능한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특히나 요즘에 뭐 대출 규제 같은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요 매물을 올린 부동산에 연락하셔가지고 대출 상담사 연락처 좀 알려달라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담사는 대출을 연계해주는 영업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하시면 미리 내 대출이 얼마 정도까지 되고 내 대출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이슈가 되는 게 이번에 그 6월 27일에 나왔던 대출 규제 내용 중에 보면 이 가계 대출 총량을 조금 줄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대출 총량 때문에 총량이 없어가지고 내가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빨리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가 지금 집주인이 사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사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집주인이 살았다면 여기가 내 집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깨끗하게 썼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이런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집인지도 체크하면 좋아요. 근데 요거는 구축을 살 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는지 집마다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리 요거는 부동산에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특히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내 돈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는 것보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집을 사시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로얄동과 로얄 호수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아파트마다 다 달라요. 제가 최근에 제가 한 수업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랑 임장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분은 지금까지
알랄이라고 해서 로얄동 로얄 호수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대요. 무조건 이런 조건이면 알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번 처음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달라요. 아파트마다 달라요. 이게 어떤 곳은 뭐 초등학교 가까우면 로얄이고 어떤 곳은 지하철역이 가까우면 알랄일 수 있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그 인근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학교 배정이나 교통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가 좀 학군지라 했을 때는 선호하는 학교로 배정이 되는지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집값에. 그거 체크하시고 여기가 지하철 노선이 어떤 노선이 지나가고 뭐 얼마 정도 걸리는지 내가 직접 안 가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부동산 통해서 소장님 통해서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집을 보러 가기 전에 미리 좀 체크하면 좋을 한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거기 부동산에 미리 알아보면 좋을 질문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집은 내가 살 집이든 내가 뭐 투자로 사둘 집이든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숙지하셔가지고 좋은 집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